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었는데 최근에 또 시장이 또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좀 쉬어간다? 네. 예, 그래서 쉬어가는 와중에 꽤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꽤 빠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아직 시장이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네. 워낙 작년에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좀 확인해 보자 이런 네.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주 말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짜놓았던 수익률, 그러니까 전략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다가 네. 지난 이틀 동안의 수익률이 조금만 아니고 제법 하락하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지난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그 실적들, 네. 특히 은행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네. 또 은행의 실적을 봤었을 때 현재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제가 일주일 전에 왔었을 때 하고 지난 일주일은 거의 또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이제 성장주 관련된 ETF들의 흐름이었는데요. 네. 네. 보시면 이제 반도체 ETF라든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같은 게 첫째 주, 둘째 주 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러면서 연초 대비해서 두 자리 수익률이 2주 만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돌림 현상이 이번 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이제 이 추세선으로 쭉 봤었을 때 11,000포인트를 뚫은 게 딱 요 추세선에 딱 걸렸었던 네.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내려오고 네, 있죠. 다시 내려왔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또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사실. 예, 3주 만에. 예, 그래서 그러긴 하네요. 예, 네. 좀 쉬어갈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해석이 좀 분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는 현상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10월, 11월 달부터. 특히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요. 네. 예, 이 3개월짜리 10년 만에 3개월짜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한 17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거와 똑같다 그러면은 2024년 뭐 3, 4월 정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거나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올 때 성장주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면요. 성장주건 어떤 주식은 다 수익률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수익률이 좋게 들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걱정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수요일 날은 어떤 현상이었냐면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 아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11월, 12월이 전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네. 고용은 튼튼한데 또 소비가 안 나오고 네. 금리는 벌써 3.3%까지 떨어져 있고 네. 10년짜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전혀 이 방향을 잡기가 네.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당분간은. 네. 그래서 특히 11월, 12월 달 숫자의 소매 판매를 보고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 보시면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대3 전략으로서 성장주를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성장주가 많이 빠지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계속해서 그런 업종들을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반도체, AI, IT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우리나라 주식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네. 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자동화. 네. 그래서 고용이 부분에 있어서 임금 상승률은 낮추고 네. 오히려 이제 이 자동화를 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네. 현상이 나오죠. 특히 IT는 사람을 자르는 모습이 네. 빠르게 나오죠. 그래서 네. 그쪽은 계속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1월 한 달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다 네. 보니까 약간 이제 되돌림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품 쪽이 사실 12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죠. 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T사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어제도 덜 빠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요. 사실 참, 이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채의 비율 자체가 네. 또 주식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이다. 네. 예. 저 왼쪽 거는 무슨 라이어? 왼쪽에서는 지금 전체 보시면은 이제 예. 어쨌든 그 총 자산 중에서 네. 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입니다. 아, 예. 이렇게 보시면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왼쪽에 밑에 79%가 2018년인데, 더 진한 색이 부채네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45%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부채를 비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네. 이건 상당히 대단한 거죠. 네. 과거 닷컴 버블 때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닷컴 버블 때는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80% 폭락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이 회사는 주가가 80% 폭락을 했는데 네.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애플과 아마존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이 다른 자동차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당연히 누가 이기냐? 예. 당연히 이익이 좋은 쪽이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업종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많이 맞추시는 것이 맞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들도 좋아 보이지만 이쪽의 생산성 향상은 국가의 어떤 구조상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사람을 많이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영업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의 생각은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춘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수요는 굉장히 셀 것 같다. 그렇다면 전력 소비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자동화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이 훨씬 더 강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쭉 뽑아보면은 어제도 보시면 미국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중국 회사들은 덜 빠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봤었을 때는 전기차와는 다르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이 한국과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있습니다. 차별화를 좀 해야 된다. 네. 전기차는 한국과 미국, 신재생은 중국. 미국이 더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헷갈리긴 하지만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높고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피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T사도 그렇고 네. 뭐 로보 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더 빨리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겼었을 때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었을 때 가격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가격 정가 능력이 높은 기업들이 초과 수익률 달성을 12개월 동안에 11%포인트 정도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수가 10% 오르면 이 업종들은 21% 오른다. 이런 게 평균입니다. 자, 근데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어떤 군이냐 했었을 때 뭐 당연히 필수 소비재. 이건 뭐 당연히 써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겠고 그다음 통신. 요즘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보더라도 5G 관련된 6G 관련된 쪽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IT는 자동화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필수 소비재 말고 임의 소비재인데 네. 이거는 이제 빅 티켓 아이템인데 그게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는 당연히 뭐 건강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주거 때문에 당연히 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은행주의 실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이클에 와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JP 몰건 실적이 나왔어요. 예. 그날은 어떻게 보면 괜찮네 이러면서 예상치보다 좋은 숫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단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참 좋게 모습이 나왔고요. 반대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나쁘고 모건 스탠리 좋고 네. 시티는 나쁘고 JP는 좋고 예. 맞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네. 이것을 뜯어서 보면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요. 자, JP 몰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파란색이 순이자 수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건 이제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골드만삭스를 보시면은 84%가 비이자 수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은 뭐냐면은 장이 좋거나 금융 시장이 좋으면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들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023-2년이 정말 안 좋았죠. 네. 채권 안 좋았죠. 뭐 부동산 안 좋았죠. 주식 시장 안 네. 좋았죠. 다 안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쇼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골드만삭스를 보면서 지금 경기 사이클이 큰일 났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JP 몰건의 실적을 보시면서 도대체 JP 몰건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어느 타이밍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어떤 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냐면 JP 몰건의 연간 순이자 수익을 보시면은 지금 2021년에까지 떨어지다가 2022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이게 보통은 사이클의 끝물에 1, 2년 정도일 수 있어요. 네. 왜 그런 현상이냐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대 마진이 확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래서 수익을 벌어들지 못하는 이자를 잘 못 버는 비중이 줄고 네. 이자를 많이 벌어들이는 비중이 높아지는 네.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그 자산의 퀄리티는 나빠지는데 네. 수익은 좋아지는 현상이 마지막에 보통 나와요. 네. 예, 그게 과거에도 2005년, 6년, 7년에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러다가 박살이 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손상각비라는 게 있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참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상각보다는 충당금을 늘려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괜찮으면 상각 규모는 많이 안 늡니다. 예, 그럼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딱 그런 네.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상각이 막 늘지 않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펀드멘탈이 막 망가지는 거는 네. 안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예. 근데 계속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망가지는 게 나오겠죠. 그럼 상각비가 확 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끝물이에요. 네. 그때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딱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 대선 충당도 많이 쌌죠, 이번에? 네. 예. 지금 보시면은 0.81%에서 1.4%니까 네. 거의 50% 정도 늘렸는데 보시면은 상각은 0.7에서 0.9.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차트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금융 산업이 미국 S&P 500의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네. 저게 30%까지 가면 저는 이제 이때부터 진짜 걱정합니다. 이건 잘못된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자를 벌어들이는 비중이 네. 너무 높다. 이건 네. 잘못된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지금 몇 프로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14.68.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때가 마지막 사이클 끝날 때 보시면 2018년, 19년 요때가 끝이었죠. 끝물이었죠. 네. 보시면 확 올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창 안 좋아졌죠. 네. 네. 근데 지금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근데 2023년은 당연히 이자이익이 확 늘어나니까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아마도 2024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끝난 게 아니고요. 올해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네. 좀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위기가 온다면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JP모간은 확실히 보수적으로 대선 충당금도 많이 쌓고 네. 또 오늘 또 어젯밤에 제이미 다행입니다.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뭐 이자 5% 넘는다는 둥 그러는데 대선 충당금 저렇게 많이 쌓아놓고 이자에 내려갈 것 같아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네. 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보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가는 또 괜찮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사실 충당금 쌓은 것만큼 상각 금액이 확 튀잖아요. 이때는 다 던지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의 윈도우가 생겼는데 종목 골라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또 아직까지 소매 판매 숫자를 보고 있으면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소매 판매 숫자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어요. 전달 대비해서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정말로 힘든가 보다. 네. 그러면서 부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지만 이 숫자를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 한번 보실까요? 올라갔어요. 네. 오히려. 더 심지어는 코어 근원 리테일 소매 판매가 오히려 YOY로는 숫자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사실 숫자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 소매 판매 숫자든 개인들의 어떤 뭐 부실 채권이든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조금 나빠진다고 하지만 네. 절대 레벨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한참 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걸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보시면 전자상 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숫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작년이 굉장히 PC 세일즈라든지 핸셋 쪽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디램 사이클 뭐 이러면서 네. 굉장히 안 좋고 재고가 많이 쌓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경기 사이클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상대적인 초과 매출 다음에 감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은. 네. 근데 보시면 YOY 숫자가 플러스 14%입니다. 네. 그거는 과거의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 전자상거래 부분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사이클이 오히려 좀 더 빨리 재고 소진이 되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어제 반도체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업종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거는 어쨌든 뭐 성장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성장주 말고 가치주 중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던 건데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다시 정상화되면서 네.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뭐냐? 그게 여행이에요. 여행 관련된 소비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네. 되면서 네. 네. 특히 여태까지 계속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던 중국이 바뀌었기 네. 때문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뀔 거다. 네. 지금은 뭐 코로나 뭐 검사한다면서 사람들 못 오게 하고 하지만 그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확 늘어날 거고요. 요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유럽행 많이 가시고 여행은 네. 뭐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까지 어때요? 들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네. 중국 분이신데 네. 중국에 식구 4명이 가는데 안 멀잖아요. 제가 북경에서 한 3년 살 때 네. 비행기 왕복권이 조금 뭐 싸게 사면 한 3, 40만 원이면 사거든요. 요즘 얼마예요? 250만 원. 우와. 네? 중국이요? 한 명당. 그래요? 네, 지금 대목이잖아요. 미국 정말입니까? 네, 좀 전혀 그런 몰랐습니다. 식입니다. 예, 근데 예. 보시면은 항공주들이 단가는 왕창 올려놨어요. 네. 근데 지금 유가가 빠졌습니다. 돈 많이 벌겠네요. 이익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면 네. 여행 관련주든 또 심지어는 뭐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회사 보잉, 네. 뭐 에어프랑스 상당히 이제 숫자가 좋아질 좋아지게 것이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행 관련주, 여행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회사 뭐 이런 관련 쪽에 투자가 적절한데 뭐 ETF를 써서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ETF 안에 종목을 뽑아봤더니 가장 큰 회사들은 사우스웨스트, 델타 에어라인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폭락을 했어요. 코로나19 때 폭락. 그리고 반등했다가 다시 코로나19 때 폭락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사우스웨스트는 저 사고 친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도 예. 요 바닥을 안 뚫고 내려갑니다. 예. 그럼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델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렇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보잉에 있어서도 저희가 작년에 숫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서 보면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왜 저희가 올해 괜찮을 거라 생각하냐면 지금 중국의 지하철 이용 추이 한번 보시면은 바닥 찍고 쭉 올라가기 네, 시작했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 보시면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2022년에 이제 그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척했다가 다시 또 한번 얻어맞았죠. 제로 코로나 하면서. 그래서 쭉 빠져서 거의 쌍바닥 이루고 나서 네.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네요. 저게 지금 1년 단인가요? 네, 2022년. 예. 그러니까 작년 예. 지금. 예. 그래서 요 숫자로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 항공 관련 쪽에 대해서 그게 어느 국가든 간에 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완전히 이제 올해는 넘어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지금 이제 마스크 뭐 안 쓰는 거로 네. 간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겠고 지금 네. 가치주의 비중을 한 30% 중에서 한 요쪽에 한 3분의 1 정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항공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처럼 보이네요. 저한테는. 가치주 슬래시 성장주 여행은 하셔야 되니까. 슬래시 성장주.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동건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